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바로 우주기업 이노스페이스의 아주 흥미롭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실적은 정말 로켓처럼 하늘로 쏘아 올렸는데 그 뒤에서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현금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이 극과 극의 줄다리기, 그 진실은 뭘지. 자,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먼저 한번 보실까요? 무려 플러스 18만 2006.7%. 와, 이게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입니다. 네, 여러분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1800%도 아니고 18,000%가 넘습니다. 거의 뭐 없던 매출이 말그개고 폭발했다고 밖에는 표현이 안 되죠. 이것만 보면 야, 이 회사 정말 대단한 성공을 거뒀구나 싶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아니, 이렇게 눈부신 성장을 했는데 왜 회사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돈을 잃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챕터부터 시작하죠. 먼저 이노스페이스가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냈는지, 이 성공적으로 발사된 로켓의 궤적을 좀 더 자세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보세요. 1억 5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정말 엄청난 도약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서류상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첫 상업 우주 발사에 성공했고요. 또 새로운 국방 프로젝트까지 따내면서 만들어낸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동전의 다른 면을 볼 시간입니다. 이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어떤 그림자가 있는지, 그러니까 로켓이 저 하늘로 솟구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료를 태워버리고 있는지 그 비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매출, 그러니까 벌어들인 돈이 27억 5천 원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영업손실, 즉 사업하느라 잃은 돈은 마이너스 722억 5천 원입니다. 아니, 번 돈의 20배가 넘는 돈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힘들게 올린 매출이 이 어마어마한 손실 앞에서는 그냥 점처럼 보일 정도죠. 근데 진짜 문제는요, 이 손실 규모가 그냥 크기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작년이랑 비교하면 무려 2배 이상 불어났어요. 이건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악화되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도대체 이렇게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노스페이스의 현금 소진 내역서를 하나하나 해부해 보겠습니다. 손실의 주된 범위는 크게 4가지입니다. 미래 기술을 위한 연구 개발비, 또 핵심 인재들을 붙잡아두기 위한 주식 보상, 그리고 재고 가치가 뚝 떨어진 거랑요, 아직은 매출보다 훨씬 큰 고정비. 사실 이게 다 우주 같은 딥테크 기업이라면 꼭 필요한 투자이긴 한데 지금은 이게 엄청난 출혈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특히 여기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만 약 80억 원에 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켓 개발이 예상보다 길어지니까 창고에 쌓아뒀던 부품들이 구식이 되거나 쓸모없게 돼서 그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손실이 고스란히 재무제표에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이건 그냥 회계장부상 숫자가 아니에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511억 원이라는 건 회사가 사업을 돌리기 위해서 이만큼의 진짜 현금을 태워버렸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돈이 그냥 녹아내리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익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버티고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돌아가는 건 사업을 잘해서 번 돈 때문이 아니라 상장할 때 투자받은 돈 덕분이라는 거죠. 물론 덕분에 지금 당장 유동 비율이 256%로 재무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로켓의 연료 탱크, 그게 바로 이 투자금이거든요. 이 연료가 무한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노스페이스 앞에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이 회사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2가지 전혀 다른 시나리오, 그러니까 2갈래의 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미뤄졌던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다시 시작되고 해외에서 신규 계약을 빵빵 터뜨려서 마침내 매출이 비용을 뛰어넘는 그런 그림이죠.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금처럼 계속 돈은 나가는데 수입은 먹히고 결국 버티다 못해 또다시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직접 이 회사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도록 마치 미션 컨트롤의 관제사가 된 것처럼 이 회사를 볼 때 어떤 계기판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 핵심 지표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셔야 할 건 바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이게 실제 현금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거든요. 이 마이너스 숫자의 절대값이 줄어든다? 아, 이 회사가 현금 관리를 잘하기 시작했구나 하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보유 현금, 즉 이 로켓의 연료 탱크에 남은 연료의 양입니다. 지금 약 210억 원이 남아 있는데 이 연료로 과연 얼마나 더 날아갈 수 있을지 이걸로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연료가 다 떨어지기 전에 반드시 안전 궤도에 진입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신규 계약과 매출이겠죠. 초반의 성공이 그냥 한번 터진 운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실력이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갈 유일한 방법은 오직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뿐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재고자산 손실을 꼭 확인하세요. 이 숫자는 회사가 내부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이 손실액이 줄어든다는 건 한마디로 연료 라인에서 새던 기름을 막았다는 뜻이거든요. 아주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겁니다. 이노스페이스의 로켓은 분명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정말 멋지게 솟아올랐죠.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제부터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연료를 태우면서 날아오른 이 로켓이 과연 연료가 모두 소진되기 전에 스스로의 힘으로 비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궤도에 안착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